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2025년 미국 노동시장은 나쁘기보다는 멈췄습니다. 일자리는 잘 안 늘었고요. 해고도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겉보기엔 안정적이지만 전문가들은 지금 이 시장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녹는 시장이 아니라 금이 가는 시장이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2025년 노동시장이 왜 정지 상태인지, 2026년 진짜 위험은 무엇이고, 이 흐름이 증시, 금리, 청년 취업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차분하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핵심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11월 실업률은 4.6%, 2021년 이후 최고치인데요. 최근 두 달간 4.1만 개 일자리가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실업률은 오르는데 대량 해고는 없습니다. 이게 바로 현재 노동시장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기업은 사람을 더 안 뽑는다. 동시에 하지만 자르지도 않는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경기 침체는 아직 확실하지 않고요. 인건비는 이미 높고 불확실성만 커졌기 때문입니다. 2026년 리스크는 침체보다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시장이 풀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깨지느냐인데요. 이 말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 노동시장이 균형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한쪽만 흔들려도 깨질 수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바로 헬스케어 산업입니다. 2025년 신규 일자리의 47.5%, 거의 절반이 한 산업에 집중되고 있죠. 만약 헬스케어가 둔화가 되면 다른 산업이 받쳐주지 못하는 구조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조용하지만 위험한 시장입니다. 연준은 공식적으로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실업률 정점 예상은 4.5%, 그런데 이미 4.6%에 도달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 굉장히 중요하죠. 노동시장은 압박받고 있다. 일자리 증가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이 말의 핵심은요. 연준도 고용 하방 리스크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의 태도는 급격한 긴축은 안 되고요. 그렇다고 공격적 완화도 아닙니다. 극단적 실험은 피하는 국면이죠. 이 시장에서 가장 먼저 타격받는 쪽은 늘 같습니다. 청년층이죠. NAC 조사 결과 채용 증가율은 플러스 1.6%, 사실상 제로 성장입니다. 기업들의 전략은 단순합니다. 기존 인력을 유지하면서 신규 채용을 최소화시킨다는 것이죠. 여기서 AI까지 더해집니다. 14% 기업은 엔트리급 대체 논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다만 중요한 포인트는 대부분 기업은 대체가 아니라 보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갈립니다. 프린스턴대 교수는 지금은 침체 초입이 아니다. 완만한 확장 후반부이다. 이유는 이민 제한, 고령화는 노동 공급 자체를 감소시킨다는 것입니다. 즉, 과거처럼 매달 수십만 개 일자리가 꼭 필요하지 않는다는 구조라는 것이죠. 또 다른 것도 같은 의견입니다. 실업률을 유지하기 위한 손익분기 고용 숫자 자체가 낮아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025년은 정지된 노동시장, 2026년 기본 시나리오는 급락보다는 느리고 까다로운 시장의 지속, 하지만 리스크는 분명합니다. 특정 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요. 청년 고용이 취약합니다. 작은 충격에도 균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지금 미국 노동시장은 붕괴 직전도 아니고 회복 국면도 아닙니다. 아슬아슬한 균형 위에 서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의 핵심 질문은 이건데요. 일자리가 늘까가 아니라 이 균형이 유지될 수 있을까? 이 질문의 답이 곧 금리, 증시, 그리고 저희들에게 기회로 이어질 수 있느냐입니다. EV 섹터주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리비아는 마이너스 4.28%, 테슬라는 플러스 3.07%, 루시드는 마이너스 2.46% 하락했는데요. 11.52불로 정규장을 마쳤고요. 애프터 장에서는 마이너스 0.09% 또다시 하락했습니다. 자, 종가는 11.52불, 일간 변동은 마이너스 2.46%, 거래량은 약 771만 주,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그래서 큰 거래 없이 가격만 밀린 하루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전과 오후 초반에는 지속적인 하락, 의미 있는 반등 시도도 실패했습니다. 매수세가 부재했다는 것이고요. 살 이유가 없는 장이었다는 것이죠. 저점은 11.2불까지 근접했는데 기술적 반등 시도는 없었습니다. 쇼커버와 기술적 반발 수준이라는 것이죠. 장 마감 직전 4시에 비정상적인 수직 스파이크가 일어났습니다. 단 몇 분 만에 위로 튕겼는데요. 그 이후로는 눌리면서 횡보에 진입했습니다. 이건 뉴스가 아니라 포지션 정리와 알고리즘 리밸런싱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차트가 말해주는 진짜 메시지는 강세 시그널은 아니다. 추세 전환도 아니고 추경 매수 근거가 없고
기관 매집 흔적도 없습니다. 오더플로우에서 인플로우는 11.1 밀리언 달러, 아웃플로우는 13.16 밀리언 달러입니다. 순 유출이 더 많았고요. 거래량은 하락 구간에서 증가했습니다. 반등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감소 추세를 보였죠. 전형적인 하락 추세 유지 패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순히 루시드가 나쁘다가 아닙니다. 이건 매크로와 성장주, 고금리 잔존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직 확실한 트리거가 부재 중이라는 것이 가장 큰 것입니다. 지금 루시드는 바닥을 다지는 게 아니라 자금이 빠진 상태에서 이유를 기다리는 차트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힘든 날의 연속입니다. 그래도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감가상각입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루시드가 이 감가를 위해서 전략으로 바꾸는 한 수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공식 인증 중고 프로그램인 루시드 리차지드입니다. 루시드 리차지드, 뭐가 다른가요? 공식 인증 중고 프로그램은 62,000마일 이하 저주행, 단일 오너 차량만 해당되고요. 160개 이상 정밀 검사를 실시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필요하면 기계적 수리, 외관, 리컨디셔닝 모두 루시드 승인 부품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중고차를 다시 만든다는 개념이겠죠. 이것이 보증 구조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승부를 건 건데요. 기존 4년 5만 마일 공장 보증 유지, 추가로 12개월 12,000마일 제조사 보증, 여기에 로드사이드 어시스턴트, 무사고 클린 타이틀, 서비스 이력과 카펙스, 공식 검사 리포트까지. 이건 중고차가 아니라 공장 관리 이력이 있는 차량입니다. 루시드 SVP의 말이 정확합니다. 중고차가 아니라 다시 태어난 루시드다 라고 말이죠. 숫자로 보면 더 강력합니다. 이제 가격을 한번 보시죠. 가장 저렴한 CPO는 2023년 루시드 에어 퓨어입니다. 47,498불. 신차는 2026년 에어 퓨어인데요. 62,400불. 차이는 약 15,000불입니다. 그런데 성능은 오히려 중고차가 더 강력합니다. 여기에 비인증 중고는 45,498불부터 시작하는데요. 이건 단순한 할인이 아니죠. 엔트리 장벽을 확 낮춘 구조적 가격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이 흐름은 루시드만 하는 게 아닙니다. 테슬라에서 리비안 그리고 루시드 제조사가 직접 중고 유통을 하고 있죠. 왜일까요? 브랜드 신뢰 관리와 잔존 가치 통제, 수익 구조 다변화, 고객 풀 확대, 특히 루시드에게는 비싸서 못 샀던 고객을 처음으로 끌어들이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단기 주가를 끌어올릴 재료는 아닙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죠. 이유는 단 하나인데요. 수요가 있다는 증거를 만드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신차 판매로는 수요 검증이 어렵지만 중고차가 빠르게 소화되면 브랜드 체력은 분명히 강해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루시드는 감가를 숨기지 않았다. 대신 전략으로 바꿨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금 이 순간 루시드는 단순한 EV 스타트업이 아니라 하나의 자동차 생태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태계는 이제 중고차 시장까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힘내시는 오후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